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대가 좋아 MC 최정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공대 제2공학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천장이 유리지붕으로 되어 있고 양옆으로 실험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제2공학관 7층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화학생물공학부의 연구실들이 모여 있는데요. 화학생물공학부는 본래 화학공학과 공업화학이 합쳐져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여기에 학과 이름에 생물까지 포함이 된 걸 보면 뭔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화학생물공학은 어떤 학문인지 그 궁금증을 풀러갈까요?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진로 접상 탐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다른 때보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나요? 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대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많으면은 서울공대도 좀 더 화사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학과가 궁금해서 여기 찾아온 거죠? 화학생물공학부요. 화학생물공학부가 어떤 학과인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냥 이름 그대로 화학과 생명으로 공학을 연구하는 분야 아닌가요? 네, 맞아요.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화학생물공학은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부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전자재료 분야, 그리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또 최첨단 나노기술까지 연구를 하는 그런 공학계의 팔방미인과 같은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예주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중에 꿈이 화학과 기술을 연계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요. 과연 초임계 공정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살펴보고 제 꿈을 더 확실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원고등학교 3학년 홍성작수입니다. 제가 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좀 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마지막으로 제 진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국제중학교 3학년 이혜린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 진로가 생명공학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경험이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해인여자고등학교 2학년 장윤지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평소에 화학과 생물에 관심이 많았고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고등학교 2학년 학생 김예린입니다.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화학공학과에 관심이 많은데 직접 대학교에 와서 연구실을 탐방할 수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와, 멀리 청주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그리고 또 국제중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오늘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셔볼까요? 그러면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윤호 교수님 나와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오늘 친구들이 교수님을 만나뵈러 학교에 찾아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화학생물공학에 관심이 많아요. 교수님은 주로 이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중고생 앞에 서 계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저는 가끔 중고생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생들 앞에 쓰니까 굉장히 친근하네요. 이제 학생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화학생물공학은 어떤 학문이고 또 오늘 찾아온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수출품 제1위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요. 자, 모두 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품입니다. 그러나 석유 제품이 작년 수출품 1위를 차지했고요. 5위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 제품은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자동차 연료를 쓰는 것이고 석유화학 제품은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화학생물공학부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리키는 과목 중에 반응공학이라든지 또는 열물질 전달, 연력학, 공정제어, 전달현상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일반적인 화학 과목이나 생물 과목도 심도 있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화학 생물공학부의 미래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고 이런 인연을 통해서 저희 과에 입학을 해서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학생들하고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둘러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촬영학과에서 긴장했는데 지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 많이 설레고 지식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동기로 지금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대학 입시 때 성적에 맞춰서 왔어요. 그러면 좀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여러분들이 화학공학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도 화학공학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뭐를 선택한다는 게 막연한 걸로 선택을 하는 거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게 내 적성에 맞는다 하는 걸로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일단 갈래길이 있으면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거기서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의 그 세부 전공 분야와 그 분야가 갖는 매력이 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초인계 유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녹는 점도 있고 끓는 점도 있고 그렇듯이 인계점이 존재합니다. 액체와 기체의 중간 영역에 인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인계 온도와 인계 압력을 모두 넘기면 초인계 유체가 됩니다. 이거는 고압 용기에서 고압 유리창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한 반쯤 넣어놓고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액체 이산화탄소고 요 위에가 기체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끓이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 액체 이산화탄소 분자가 끌어올라가서 기체가 자꾸 되고 따라서 액체 쪽은 밀도가 낮아지고 기체 쪽은 밀도가 높아지는데 점점 끌어올라가면 두 상이 경계가 없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요 상태를 우리가 초인계 이산화탄소라고 그러고 이 상태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제4의 상태가 됩니다. 초인계 유체는 우선 액체처럼 용해력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기체처럼 표면 장력은 없고 점도는 굉장히 낮으면서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잘 추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친구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럼 장윤지 학생부터 시작해 볼게요. 화학생물공학부가 본래 화학공학과와 공업화학과가 합쳐진 응용화학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학과 명칭에 생물이란 용어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혹시 있나요? 생물공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더 많이 초빙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이러한 페트병이 앞으로는 나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가져온 페트병인데 약 30% 정도가 나무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석유화학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은 2016년에 이런 것들을 100% 나무에서 만들고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생물공학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초인계 유체가 실생활에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초인계 유체를 이용한 기술이 1975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그런 공정이 개발됐어요. 그거 말고도 미국에서는
퍼크로에틸렌이라고 하는 유독 용매를 없애고 초인계 이산화탄소로 우리 옷을 드라이클리닝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석유화학에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 물질을 세계 최초로 초인계 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CJ에서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황금 참기름이 초인계로 짠 참기름입니다. 기존의 압착법에서 짠 참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참기름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방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상업화가 된 제품들입니다. 다른 공학 전공과 비교했을 때 화학생물공학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대학교 랭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공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17위를 했어요. 이 17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 어느 학과도 성취 못한 아주 제일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성취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부가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도록 더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교황이 무슨 전공했는지 아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세계의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와 화학과를 비교했을 때 대학원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화학과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그런 구조나 성질을 규명하는 기초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학문이고요. 화학생물공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반응기라든지 또는 분리정제기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학문입니다. 우선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생 동안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종사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 창출하는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학교 화학심화반에서 탐구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또 끈질기게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그런 탐구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주는 것들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요. 또 관찰력도 뛰어나야 되고 또 그런 모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과학을 물리화학 이렇게 두 과목만 배우고 있는데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어떤 과목이 특히 화학생물공학과 관련이 깊은가요? 모든 과목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화학, 그 다음에 물리, 생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많이 오기는 합니다. 만약에 화학과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들어와서 생물이 관심이 있으면 저희 학부에서 생물을 따로 심화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입시에서 어떻게 잘 성공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에 진학한 학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 훈련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암기하지 않고서 우리가 논리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뿐만 아니라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발상을 하려는 겁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줬더라도 이 주제가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다른 가정을 해볼 수는 없는 건지,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여태까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밖에 못했는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니네들도 문제를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문제를 바르게 풀어보라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거를 틀리게 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소양,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거기다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 좋은 소양을 가지고 졸업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과학을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그 수학과 과학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 과학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리지 않아도 해답을 보지 않고 끈질기게 그 문제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화학생물 공학부 학생을 뽑는 자리에 면접관으로 들어오신다면 어떤 면을 제일 주의 깊게 보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우리 학부에 들어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소양을 주로 봅니다. 만약에 학생이 막혔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해서 더 좋은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게 되고요. 자신 있게 대답하느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싶으신 주제나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화약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초인계 유체로 화약 나노 입자를 만들면 로켓을 좀 더 멀리 쏘아보낸다든지, 또 하나는 세계문화유산 중에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그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는데 600년 동안 보관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원을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초인계 유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복원을 해서 그대로 다시 1000년간 우리 후손들에게 복원해서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초인계 유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응용 분야의 연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혜린 학생의 질문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만약 오늘 온 친구들이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을 한다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화학생물공학부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는 석유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고갈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변할 건가를 예측을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학부의 전망이 나오는데 10년, 20년 뒤에는 석유화학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졸업하게 되면 그런 쪽에 종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최정문의 공대가조와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혹시 전에 했던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교수님, 그럼 공대가 좋은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대에 들어오는 생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즐겁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좋은 질문도 많이 가져왔고 또 즐겁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봐서 앞으로 꼭 서울대학교에 와서 제 제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임계 연구를 비롯해서 하시는 일에 모두 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캠퍼스에는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38동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앞에 있는 조용한 휴식 공간인데요. 요즘같이 무더운 날이면은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죠. 오늘은 다행히도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런 페트병 하나도 앞으로는 화학공학 기술을 통해서 이런 나무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화학생물공학도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학문의 미래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학과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 벌써 궁금한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하나, 둘, 셋. 처음에 프로그램 당첨돼서 의외였는데 막상 와서 교수님이랑 직접 인터뷰도 하고 연구실도 체험하니까 너무 유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색다른 지식들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과 직접 만나서
초윤기 이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학생물공학부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좀 더 제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교수님 만나 뵙고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할 수 있어서 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학생물공학부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실도 돌아보고 교수님하고 말씀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에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